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허해남 전문가입니다. 아래 링크 통해 11월 첫째 주 투자 전략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월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4100선을 돌파하는 등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고, 자 코스닥도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10월 31일은 말 그대로 젠슨왕 트레이드였는데 AI 그리고 로봇, 자동차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자, 최근에도 조정을 줬었던 제약바이오도 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25bp 금리를 인하했지만 12월 추가 금리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중장기적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꽤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굵직한 이벤트였던 에이펙 일정을 통과하면서 수급 개편이라고 강조드렸었는데, 글로벌 AI 붐에 따라서 반도체와 그리고 로봇, 여기에 말씀드린 금리 관련 바이오까지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그 수급을 보시더라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외국인이 차익 실현할 때 방어해줬던 기간은 일부 한번 매도가 나오면서 거꾸로 기간은 차익 실현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이 더 중요한데요. 외국인이 최근 코스피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었을 때 코스닥 중소형 쪽에서는 이번 주 좀 매도가 강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한 2, 3거래일 정도 1000억 수준에서 계속 그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대형주에 이어서 중소형 쪽까지로 그 수급이 확산되는지를 다음 주에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특징 섹터는 다 젠슨왕 관련 소식입니다. 젠슨왕이 이제 AI와 로보틱스 관련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SP 시스템즈 등 좀 후발주자들까지 탄력을 높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잠시 뒤에 타점이라든가 후속주들 흐름 자세히 분석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전력 설비 쪽이 계속 그 신고가 추세가 하나씩 추가되는 분위기인데, 자, 여당 측에서 전력망 확충 3법 관련 좀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진전기와 산일전기에 이어서 가온전선도 역사적 역사적 신고가 추세에 들어가는 흐름이고요. 제약바이오는 일라이리 호실적과 미국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여지면서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올릭스, 자, 또 저희 보유 종목의 인투셀이라든가 한미약품 등도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상승은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가 그 주도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1월 30일 요약은 젠슨왕 관련 그 뉴스를 통해서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젠슨왕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그 힌트는 AI와 로보틱스와 관련된 것이다.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 자, 이에 또 화답도 해줬습니다. 정의선 그 현대차 그룹 회장도 이제 엔비디아 칩이 이제 미래에는 자동차라든가 로보틱스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할 거다. 자, 이에 뭐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바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을 좀 의식한 발언까지 했는데, 역시 또 젠슨왕 CEO가 14조 원 규모의 GPU를 자, 우리나라에게 26만 장 공급을 하겠다.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에 대해서는 각각 5만 장을 공급하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제 6만 장을 공급한다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도 말했네요.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거대 AI 동맹이고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삼성전자가 최근 그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 펼쳐주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로봇에 이어서 좀 시총 상위 반도체라든가 중소형 쪽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11월 시장을 바라볼 때의 시각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한번 수급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 등 지금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상승장이고 주도 섹터의 이제 순환 매장이다.
순환매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제 모멘텀은 첫 번째 글로벌 AI 붐입니다.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전력에 이어서 2차 전지는 어떤 그 판매량이라든가 그다음에 3,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최근에 반등했던 모멘텀은 역시 AI 관련 ESS 수요 확대, 따라서 이런 기술주들 있죠. 이렇게 글로벌 AI 붐에 따른 기술주. 자, 그리고 바이오도 전통적인 기술주입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하가 한 3, 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어쨌든 기술주 장세라서 바이오도 그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원전은 이재명 새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투자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대세 상승장 속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매일 양봉을 주고 가지는 않는 것처럼 자, 이렇게 파동 한번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는 차익 실현도 한번 나오고,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집중될 때는 이렇게 단기 조정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상승할 건데, 결국에는 조정을 주는 섹터, 그러니까 조정을 주는 주도 섹터는 지지 영역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 라인까지 눌림목을 줄 때, 자, 반대로 이제 단기 가열 구간에 들어가는 이런 또 주도 섹터는 한 번씩 이런 구간에서는 그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오고 지지 영역을 다질 때는 또 챙긴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말씀드린 상승장에서의 주도 섹터 순환매, 역시 추세 매매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도 섹터별 주도주들 정리를 해놨는데요. 로봇 섹터만 두 줄입니다. 바로 10월 31일 그 특징인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다 대부분 이런 신고가 추세 종목들이죠. 여기 위쪽에 표현된 종목군들이 선발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클로봇, 하이젠 RNM, 한라캐스트, 뭐 로보로보, 휴림로봇, 뭐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뭐 등등이고요. 자, 10월 30일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덜 오른 후발주자들이 외국인의 강한 수급을 통해서 전고점 수준까지 수렴을 해놨다. 즉 선발주자를 따라갈 수 있는, 즉 신고가 추세를 준비하는 작업들을 외국인 수급까지 동반하면서 붙여놨다. 따라서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여기 위쪽 신고가 종목군들은 이제 익절가만 관리하면서 끌고 가고, 자, 그리고 우리가 클로봇 수익 실현한 것처럼 눌림목을 줬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추가 공략, 그리고 뭐 정고점 수준에서의 한 번 더 또 수익 실현, 그리고 기존 아래에 있는 매수가는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신고가 추세 이탈하지 않는 한, 각도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여기 후발주자들의 비중을 확대하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유일로보틱스는 매집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T로보틱스랑 제닉스 로보틱스는 단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두 세 종목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추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로보틱스 일봉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및 산업용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82,000원부터 78,000원 구간은 매집하는 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매집을 해놨고, 이렇게 긴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반복적인 지지 작업을 형성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의 전환을 확인하고, 박스권 상단까지 1차 반등과, 자, 그리고 이렇게 단기 기준 돌파했던 이런 라인에서 지지 작업들을 확인을 하고, 자, 그리고 로봇 섹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추가적으로 체크하면서 이런 타점, 노란 박스 구간에서 후속주로 스윙에서 중기 관점으로 매집주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 올해 초 1월에서 2월 로봇 섹터가 주도할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또 가장 큰 상승폭 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로봇 섹터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는데, 요번에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가 오히려 후발주자 개념으로 조금 쉬고 있었잖아요. 1월 31일 두 종목 모두 장대 양봉과, 그리고 최근 조정 구간에 없었던 역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했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의 수급, 유일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그리고 또 후발주자 로봇들의 이렇게 강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새로운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박스권 상단에 다시 붙여놨는데 지금처럼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으로 형성할지 아니면 파 영역으로의 진입으로 작용할지는 역시 이런 거래량, 자 그리고 수급, 자 섹터 전체의 모멘텀, 이런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대량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까지 동반됐기 때문에 새로운 구간으로의 진입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자,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어놓고 3파동을 진입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집을 강조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초 1월, 2월 이렇게 상승 1파, 자 그리고 6개월 가까이의 긴 조정 2파, 횡보 박스권, 자 수렴을 통해서 매물 소화를 했고요. 자 2주 정도, 2주 동안 이 구간을 통해서 박스권 상단의 매물을 소화하는 작업을 했고, 자 10월 31일 역시 수급가, 그리고 강한 거래량, 자 그리고 또 로봇 섹터의 모멘텀, 주가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필요 조건이 충족을 하면서 3파동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유일로보틱스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신고가 로봇 종목 대비 상승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 1차, 우리는 1차 목표가를 95,000원 라인에서 10만원 라인, 자 여기 4월에 형성했었던 정고점 부근, 여기 구간을 설정을 하고 3파동의 추세를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에서 스윙 종목군으로는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제닉스 로보틱스라든가 T 로보틱스도 상승이 나왔고, 자 SP 시스템스 일봉인데요. 역시 똑같죠. 이렇게 박스권에서 정고점 상단까지의 매물 소화를 했습니다. 대량 거래량, 그리고 특히 외국인 수급,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 동안에 없었던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매물 소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기 관점에서도 작년 고점부터 긴 하락 추세,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를 벗겼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하락 추세의 상단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박스권을 통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도 이제는 상승 추세를 지지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이 구간 동안에 한 거고,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작업들을 10월 31일에 준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일봉을 보시더라도 이제 3파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2파, 3파동의 시작이고요. 더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마지막 매물 소화네요. 상승 추세를 이탈했었던 라인이 지금 딱 10월 31일 종가 11,000원부터 만원 사이입니다. 자, 따라서 월요일에 로봇 쪽들이 한 번 더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 SP 시스템즈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는 11,000원이 강력한 단기 지지력을 형성할 거고,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할 때는 우리는 시초가 갭상승 후에 분봉상 이렇게 11,000원을 지지할 때 타점을 잡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순환매 성격, 다른 섹터와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쉰다. 그러면 1,500원부터 만원은 강력한 지지력으로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점에서 눌림목 시에는 이 구간 여기에서의 후속 진입 타점을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 선발주자와 그리고 후발주자, 특히 10월 31일에는 이 후발주자들이 대량 거래량과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동반되면서 여기 선발주자를 따라갈 수 있는 수렴까지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중심 대형주 랠리인데, 중소형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확산을 준비해야 되고, 자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최근 한 2, 3거래일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체크할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특히 10월 31일에는 그 AI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캠트로닉스는 1차 목표가 수익 실현 후에 다음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자 후속으로 진입한 필옵틱스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자 유리기판 관련주는 필옵틱스, 그리고 캠트로닉스, YC캠, JNTC 정도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필옵틱스 일봉입니다. 자, 최근에 박스권 상단의 수렴 작업인 거죠. 자, 역시 똑같은 건데요.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요. 상승 추세로 전환 후에 자, 수렴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3달 동안의 상승 추세 하단의 이 각도, 자 그리고 상승 추세 상단의 이 각도,
네, 그리고 전고점까지의 이제 수렴까지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로 네, 상승 추세가 이루어졌고, 네,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붙여놓는 작업. 자, 이 기간 이제 거래량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역시 최근 수급이 붙어 있다. 마지막 매물대가 42,500원 라인에서 43,000원 라인인데, 자, 그리고 그 구간에서 지금 한번 쉴 수밖에 없는 작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 24년 11월부터 네, 이런 상승 추세가 나왔었는데 그 라인을 이탈한,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하락 추세로 바뀐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지금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정고점 5만 원까지는 큰 매물대가 없는 탄력성이 강한 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도 지금 요 구간들 4만 원의 지지 작업들을 계속한 거고요. 네, 그리고 4만 5천 원을 넘어섰을 때는 상승 1파, 네, 그다음에 큰 박스권 조정 2파동 통해서 지금 수렴.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네, 넘어가는 네,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 따라서 4만 원 초반에서는 계속 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네, 유효한 타점이고, 자, 우리는 이제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네, 4만 5천 원 돌파 1차, 네, 그리고 2차는 5만 원. 네, 기준으로 보면서 네, 추세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글로벌 AI 네, 열풍의 이제 전력 관련주들 네, 일진전기, 네, 산일전기에 이어서 네, 31일에는 여기 가온전선도 네, 신고가 네, 추세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최근 이렇게 신고가 종목을 들어갈 때 네, 그 후속 타점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온전선 일봉인데요. 전고점이 8만 원 라인들을 네, 돌파를 했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새로운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 지난주에 인투셀 어떻게 잡는지를 타점을 네, 그 타점 공략 네, 공략 패턴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한번 네, 돌파를 해놓고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이런 돌파 시작점을 다져주면, 네, 그리고 단기 조정 구간, 네, 거래량은 없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의 이탈도 없어야 되고, 또 이 섹터 자체의 네, 그 모멘텀이라든가 시장 주도력도 네,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런 필요 조건들이 충족되면서 네, 주가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을 주면 네, 여기 구간에서 가온전선 비중 확대 네,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네, 8만 원과 네, 7만 5천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큰 변동성을 준다 하더라도 8만 원부터 네, 7만 5천 원의 지지력은 네, 확고하게 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산일전기, 네, 일진전기에 이어서 가온전선도 역사적 신고가이니까 이 세 종목군은 한 스윙에서 중기관점인 거죠. 좀 실적 동반된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림목을 네,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인투셀 네, 30% 이상 수익 구간까지 네, 진입을 했고 네, 신고가 랠리라서 네, 계속 끌고 가고요. 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신고가 종목 네, 익절가 올리면서 끌고 가는 타점 설명드렸으니까 네, 자세히 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A4릴 바이오라든가 네, ABL 바이오도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매파적 발언 네, 이런 것들로 바이오가 한 달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섹터의 어떤 순환매 성격 이유도 있었고, 네, 지금 보시면은 네, 10월 31일 역시 네, 코스닥 상승은 네, 시총 상위 네, 바이오 쪽이 네, 강세를 보였다. 이건 다음 영상을 통해서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두 섹터 있죠. 조선과 2차 전지는 네, 지난주 강했고 네, 이번 주 에이펙 통과 기간에 조선은 재료 소멸 관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고 네, 2차 전지는 네, 지난주 랠리에 대한 숨고르기 네, 그리고 실적 발표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네, 향후 기대감이 조금 꺾이는 부분인 건데, 말씀드린 대로 조선은 계속 글로벌 모멘텀, 투자 모멘텀, 네, 2차 전지는 이제는 네, 이런 그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네, AI 관련 ESS 수요 확대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선과 2차 전지는 우리가 다음 주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지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눌림목을 형성해야 되는 타점까지 조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네, 이번 주 이 각도까지 내려왔는데 그 지지 라인을 지켜야 되는 작업들이 나와야 된다.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면 조금 조정이 길어지는 타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섹터가 네, 바로 이 두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쪽부터 한번 먼저 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KF 일봉입니다. 네,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네, 실린더 라이너를 네,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신고가 돌파 후에 네, 상승 1파, 자, 그리고 네, 조정 2파. 자, 이런
10월 21일에 장대 양봉을 통한 신고가 돌파 후에 8거래일 정도 단기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눌림목을 준 타점이 이렇게 돌파했던 돌파 시작 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주 초에 최소 14,000원부터 13,000원의 지지 작업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 상승 추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번 지지 작업이 나와야 된다. 10월 31일에 그 양봉의 의미는 단기 조정에서 한번 지지 작업을 시도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다음 주 초 특히 이제 이렇게 갭상승 출발 후에 그 재료 소멸이라든가 일정 통과로 인해서 갭상승 후에 다시 음봉 전환을 했었는데 이 음봉의 최소 반을 잡아 먹으면서 종가 기준 14,500원 위로 돌려놓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KF가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다른 조선 종목군들도 뭐 삼영엠텍이라든가 뭐 세진중공업, 일승 등 다 같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타점인데요. 자, LNF 일봉인데 자, 우선 2차 전지는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번은 쉴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그어드렸습니다. 4만 원부터 13만 원 라인. 이런 라인에서는 한 번 쉴 수밖에 없다. 작년에 반복적으로 그나마 버텼었던 자리들 한번, 자,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가까이 지지력을 시도했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반복적인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 큰 시세가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지했던 라인들을 이탈을 하면은 큰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요거에 대한 매물 부담이 아직까지는 많이 쌓여져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단기 눌림목과 단기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충분히 가능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타점에서 기술주들의 순환매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최근 급등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 성격이까지 동반이 되면서 각도가 꺾였고요. 1원부터요. 요 1만 원의 지지력을 시도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2차 전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선과 차트가 똑같네요. 한번 횡보 통한 조정을 통해서 단기 3파동의 시작을 알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력을 1차 시도를 할 겁니다. 자, 10월 31일에 밑꼬리가 그런 의지를 하나씩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요 각도에서 지키지 못하고 또 순환매상 한 번 더 뭐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집중이 돼서 다음 각도로 내려온다. 그래도 LNF 기준으로 해서는 이런 10만 원부터 9만 5천 원의 자리는 확실한 지지 작업이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살짝 방향을 튼 수준. 따라서 중장기 관점이라든가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은 설사 조정의 폭이 크다 하더라도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 오히려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비중 확대로 평단을 낮추시고 다음 구간의 상승 때 비중을 덜어내시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또 다음 주 시장 최선두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 관심 종목과 주도 섹터의 흐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장중 저와 같이 실시간 시황이라든가 섹터별 흐름, 그리고 주도주 매매 타점 같이 체크하면서 움직일 수 있으십니다. 그 프로필 아래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다음 주도 우리 같이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